네, 9월 모의고사 16번부터 20번 지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단번호 일단 먼저 쓸게요. 1문단, 2문단, 3문단, 4개 문단. 첫 번째 문단부터 쭉 읽으면서 갈 건데, 일단 그 비문학 지문 이거 분석하실 때, 어제 니네도 각자 정리하셔야 돼. 각자 정리하실 때, 최소한 이 글이 뭐에 대해 설명하는가, 설명 대상 정도는 우리 정확히 파악합시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갖는 효용이라고 하며 그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설명 대상 나왔습니다. 이익을 최대화하는 행동인 합리적 행위에 대한 설명문이래. 자, 첫 번째 학자 허버트 사이먼 가겠습니다. 허버트 사이먼은 합리적 행위와 관련하여서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자, 먼저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자, 표시해 볼게요. 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나아가 행위자는 각 방안에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이러한 경향이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전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인 합리적 행위, 이 합리적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포괄적 합리성인데 자, 이 관점의 핵심은 지금 밑줄 애들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언제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언제나 합리적으로 모든 결과가 긍정적이고 되셨죠? 모두가 똑똑하기 때문에 행위자 특성 딱히 고려할 필요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모든 걸 다 고려할 수 있으니까 포괄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존재한다. 이렇게 그냥 전제 깔았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반면에 제한적 합리성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지식과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행위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인 자신이 처한 상황, 선택 가능한 방안, 선택 경화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선택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가 가진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등 행위자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포괄적 합리성의 관점에서의 인간은 아주 똑똑해.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니까 판단하고 고려할 수 있다니까 제한적 합리성은 그러지를 못해. 제한적 합리성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지식도 한계가 있고 인지 능력, 생각하는 것도 언제나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그 능력 자체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언제나 최선의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야. 여기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합리적인 행위를 했느냐를 평가를 할 땐 어차피 최선의 결과가 100% 나온다는 전제를 깔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목적, 어떠한 정보 처리 능력을 얼만큼의 정보 처리 능력 가지고 있느냐, 그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해야지 그 행위가 의미가 있는지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냐 아니면 한계가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스는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외교정책 행위를 몇 가지 모델로 분석하고자 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앨리슨 얘기하는데 위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앨리슨은 사이먼의 입장, 즉 합리성에 대한 저 시각을 계승했구나 전제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앨리슨이 외교정책 행위 분석한 모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단. 자, 그 중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첫 번째 모델 나왔습니다. 자,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인간은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했답니다. 이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서 최대의 효용을 갖는 방안을 성장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행위자가 왜 그러한 방안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한다. 여기서 행위자는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이며, 아니 당연히 외교정책이니까는 국가가 행위자일 거야. 외교정책이니까. 모든 국가는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 모델에서는 행위자인 국가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해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각각의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한다. 그 결과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서 선택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때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므로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이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외교 정책을 분석하면, 자, 외교 정책의 행위자인 국가도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똑한 애들이야.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 정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가의 의견에 딴지 걸 사람 존재하지가 않아. 왜? 이 국가의 선택은 언제나 최선의 결과로 갈 테니까 모두가 납득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가 돼. 다른 소리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국가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이 국가 의견 동의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얘들이 가져온 결과는 분석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최선의 결과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목적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책 행위 분석할 때 목적만 보자. 이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행위자가 처한 위기나 기회는 무엇인지, 목적 달성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방안들의 효용은 무엇인지, 그중 행위자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최선 선택은 무엇인지를 목적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이해하는 것이다. 종합적, 포괄적 되셨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문단에 나온 모델의 핵심은 국가는 똑똑하다잖아. 그렇잖아. 근데 외교정책 보게 되면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러한 관점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해하셨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정책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분석이 어려운 거야. 앨리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한적 합리성, 여기 표시해 볼게요.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자, 제한적 합리성 아까 첫 번째 문단 나왔습니다. 행위자들은 지식과 인지 능력 한계가 있고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애들이야. 이 모델은 정책 행위가 제한된 정보, 아까 한계가 있다 그랬지, 그치? 제한된 정보만으로 결정된다 보기 때문에 정책 행위의 목적보다는 그 정책 행위가 어떻게 결정된지에 주목한다. 즉, 목적보다는 해당 정책의 과정이라든가 방법적인 측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정책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이 모델에서 행위자는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이며, 자, 어쨌든 외교 정책이니까 행위자는 당연히 국가일 거야. 그런데
앞에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바라본 국가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니까 다른 딴지거는 구성원들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국가를 바라보면 이 국가는 지식도 제한, 정보도 제한, 올바른 판단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국가가 자, 나 이번에 이런 정책 하려고 하는데 니네 따라줘 했을 때 야, 그거 위험해. 야, 그게 최선이야? 야, 이게 훨씬 나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즉, 국가는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좀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최선의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됐니? 정책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이 아닌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조직들이 수행한 결과가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물이다. 각 조직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체적인 표준 운영 절차 SOP, 일을 처리하는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놓고 좀 말씀을 붙여버리면, 국가는 외교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는 똑똑하지를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리 절차를 막 정해놓고 막 규칙들 막 정해놓고 SOP 절차, 그냥 절차라고 이해하자. 이거 정해놓고 그냥 그것 따라서 기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낼 뿐이다야. 이해하셨죠?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 국가는 조직이 SOP에 따라 처리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SOP, 제한된 정보 같은 말 반복, 전책 행위를 탐색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모델은 제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은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애초에 정보도 부족하고 인지, 지식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뭔가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마다 불안한 거야. 아, 이게 내가 내린 게 맞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미래 추측하는 거 꺼리고. 이해하셨죠? 새로운 해결책보다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만 중시하고 좋아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적의 방안 그딴 거 안 보여. 그딴 거 뭐 별 관심 없어. 그냥 이만하면 충분히 만족스럽지 하는 방안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방향이 가질 수 있는 더 큰 효용은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즉,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합리적인 행위로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설명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조직과정 모델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네 번째 문단은 그냥 여기만 칠게요. 이 두 모델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다. 대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그냥 다른 관점에서 외교 정책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A라는 외교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분석한다 그러면 이 A라는 정책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일 테니까 목적이 중요해. 이렇게 분석하는 거고, A를 조직과정 모델로 본다 그러면 얘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정책이 아닐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과정을 토대로 그 정책이 세워진 건지 그걸 분석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물론 이 A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거라면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뭐야? 대체 이 정책 왜 한 거지?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문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16번부터 정답 위주로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3번 바로 체크할게요.
두 모델 나온 건 문제가 없잖아. 그치? 근데 얘들이 정책 행위를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분석하느냐, 그 단계에 대한 예시는 전혀 나와 있질 않았습니다. 하고 17번 문제를 넘어갔더니 동그라미 가에 대한 이해래. 가가 어딨냐? 가가 어딨지? 왜 안 보이지? 여기 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아이고, 그럼 뭐 앞에 나온 거 요약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거 17번 3번 가겠습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아까 얘기했지? 목적에 따라서 분석하지만 조직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기계적 산출물 SOP를 따라서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물로 본다.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18번 문제 가게 되면 기억은 포괄적, 다음에 니은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18번 문제도 쌤 그냥 5번 갈게요. 그냥 읽어볼게.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보면 목적과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행위자 특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아까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문단 잘 보셔야 돼요. 행위자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대놓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답은 5번 가시면 될 것 같고,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 박스 나와 있는 A국과 B국의 차이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국은 B국보다 약한 군사력을 보완하기 위해 목적 나왔죠? B국가의 국경 근처에 군대를 추가 배치했대. 군사력이 약하니까 군대 추가 배치했대. 그러면 목적에 따른 합리적 행위를 잘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B국은 상식적으로 옆에 대립관계에 있는 A국이 군대 추가 배치했으면 얘들도 대응을 그에 적당하게 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A국의 군대 배치 정보를 입수는 했는데 일상적인 SOP에 따라 정보를 처리한 결과 정보가 전달되질 않았대. SOP 얘기 나왔고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정보가 제한적이구나 이렇게 파악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결국 B국은 A국의 상황도 알지 못한 채 군사력 강화와 평화협정 체계 중에서 후자의 방안 평화협정 체계를 했대. 합리적 행위 최선의 결과 못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럼 전제를 깔아야 될 게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B국의 이러한 행동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19번에 3번 보겠습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 관점에서 B국의 이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겠군. 이해하셨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B국의 행위를 분석할 때, 자, 얘들은 정확하게 지금 무언가를 하지 못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금 3번 갔잖아. 근데 뒤를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B국의 정보 조직이 파악한 정보가 상호전 과정에 주목한대. 앞에 나왔던 정책행위 그 분석 모델 중에서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중시했던 것은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과정 모델이었습니다. 이해하셨죠? 따라서 정답은 2번 가셔야 되겠네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아니라 조직과정 모델이 과정 중시하는 거니까. 됐니? 자, 1번 A국 잘했다니까, 합리적으로 행위 잘했다니까 큰 효용 가졌다고 분석할 거고, 4번 5번 빨리 갈게요. 조직과정 모델 관점에서 A국을 본다면, 자, 목적보다는 아까 과정이나 방법을 중시한다 그랬죠. 어떻게 이거를 분석할 거다. 자, 5번을 봤더니 조직과정 모델 관점 B국 SOP 관계 중심으로 되셨습니까? 정답 2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쌤 1번 갈게요. 고생했습니다.